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재판 중에 법정 구속을 하셨습니다. 의료사고에 준하는 아주 어떤 경우 구속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구속 사유를 검토할 때 저희가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가 없는 경우는 이제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서 이제 소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찾으러 갈 장소가 없는 때를 말하는 것 같고, 보증금이 높은 집을 전세를 살고 있다던가 그런 사정이 있으면 주거가 있지만 PC방을 전전한다던가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던가 그런 것들은 주거가 부정한 것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네. 증거인멸 우려는 보통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일단 인멸할 대상이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증거가 범죄 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 또 피의자 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모두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의 지위나 다른 참고인들 간의 관계가 우월적 지위 관계에 있다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진술도 증거니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뇌물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진술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망의 우려라는 건 중한 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볼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범죄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자수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데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였는지 여부, 범죄 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무거운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실형이 길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도주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판단이 될 것이고, 이 정도면 합의하고 자백하고 양형을 잘 주장을 하면 집행유예가 기대된다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도주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범죄 경중과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가 선고되어야 되는 건데 법정형 자체가 아주 요즘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법정형 자체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속되는 가능성이 좀 더 높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친족 강간이라던가 네. 미성년자 강간이라던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경우는 장량 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니까 네. 거의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 피의자의 가족 간의 결속력, 그러니까 피의자가 없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도 고려하게 되는데요. 특히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린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게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 이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에 부모님께서 생계 자체가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고려하게 되죠. 네. 사건을 하다 보면 부부가 같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린 자녀들, 만약에 좀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고려되지 않는데 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두 명 다 아무리 범죄가 좀 중하다고 하더라도 구속되진 않고 둘 중에 한 명은 구속하고 한 명은 또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점을 고려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또는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죠. 피해자한테 위험을 가할 위험성은 상당히 많이 요즘 고려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좀 작은 범죄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보복성으로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구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강한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은 법정 구속을 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구속하겠다고 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사기 사건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 재판은 정말 성실히 잘 추적을 해야 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액션들도 제법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판사님께서 보실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좀 더 노력을 하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본 경우는 이제 사기 사건인데 이제 합의를 하겠다고 해서 계속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합의하는지 두고 봐라. 절대로 합의 안 할 거다. 이렇게 약간 약을 올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피해자가 그 부분을 캡처해서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판사님께서 굉장히 노하셔서 합의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렇게 피해자를 조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재판 중에 법정 구속을 하셨습니다. 의료사고에 준하는 아주